증거를 찾으려는 행위가 바로 당신의 기적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걸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캔버스 앞에 서 있고 손에는 붓을 들고 있으며 색은 아직 젖어 있고 이미지는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을 평가해줄 관객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붓질이 아직 끝나지 않고 비전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당신이 내면에서 보는 것을 믿고 걸작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이 따라오게 할 것인가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창작 행위가 아니라 결과가 있기 전에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불안한 갈망 속에서 말이죠. 네빌 고다드가 가르친 바에 따르면 당신이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이 됩니다. 사실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중이 아니라 모든 창조가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미 본긴된 것입니다. 그러나 함정은 미묘하다. 잠시 그 상태를 가정하고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끼다가 다시 눈을 바깥 세상으로 돌려 징후나 증거를 찾는다. 그 순간 당신은 새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옛 현실로 돌아갑니다. 마치 거장 화가가 비전을 포기하고 반쯤 그려진 캔버스에 자신의 작품을 측정하는 것처럼 이 습관은 당신을 계속 맴돌게 하여 외부가 반응할 기회를 갖기 전에 내부가 굳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미 그 기분을 알고 있겠죠. 작은 징후, 우연, 아마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순간을 볼 때 오는 희열, 당신의 심장이 뛰고 도파민이 온몸을 타고 흐르며 잠시 동안 믿게 됩니다. 하지만 곧 전체 그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의심이 다시 스며들어옵니다. 믿음과 의심이 당신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걸작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주의가 여전히 잘못된 갤러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갤러리 대신 당신의 내면 세계에 살아있는 갤러리에 말이죠. 조 디스펜사는 이를 배선과 발화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는 감각이 보고하는 것과 상관없이 끝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능할 때만 새로운 경로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눈으로 보는 현실과 당신이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는 현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은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외부 세계는 따라잡기 느리지만 내부 세계는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변할 때 외면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씨앗을 심고 있는 동안 그 씨앗이 싹트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초대합니다. 빵이 아직 부풀어 오르고 있을 때 오븐을 열지 마세요. 거울이 변하기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것을 멈추세요. 이 순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며 확인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존재 방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이 당신의 상태를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태가 당신의 현실을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날 무렵 당신은 왜 이미 승리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증거가 당신 앞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말이죠. 유일한 싸움은 당신의 오래된 인식과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투쟁이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 도착하는 청구서들,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장애물들과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더 깊은 현실, 즉 당신 자신의 인식의 빛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세상은 거울에 불과하며 싸움은 결코 반영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전투는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와 지금 당신이 감히 되어야 할 사람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지배를 풀어주는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작업입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같은 두려움에 집착하며 같은 한계를 가정하는 익숙한 정체성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어제 고군분투했던 같은 사람으로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당신은 그 옛 자아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욕망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새로운 당신은 여기 마치 씨앗이 흙을 밀어내듯이 당신의 수용의 따뜻함만을 요청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당신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사라질 준비가 된 믿음의 잔물결일 뿐입니다. 당신이 오래된 이야기의 권위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을 멈추면 그것을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굶주린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싸움은 시끄럽지 않다.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진실을 우선시하는 조용한 선택으로 순간순간 이루어집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보이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진정한 자아는 그 유리 너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래된 의심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산을 움직일 수 없는 바람처럼 지나가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옛사람은 목소리를 잃고 당신의 충족된 욕망과 일치하는 새로운 인식이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당신은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이 보이는 렌즈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렌즈가 맑아지면 당신이 한때 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당신의 인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두 세계 사이를 떠돌 때 조용한 방해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욕망이 이미 여기에 있는 세계와 그것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세계. 매번 당신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할 때마다 마치 항해자가 도중에 목적지를 계속 바꾸는 것처럼 여정이 리셋됩니다. 쌓여가던 에너지가 모멘텀을 잃고 형성되고 있던 창조물은 당신이 멈춘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거의 다 왔어 라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비전이 성숙하기 전에 계속해서 뿌리를 뽑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새로움을, 진보의 확신을 갈망하지만 구체화는 외부에서 새로운 신호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장면, 한 상태를 변함없는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당신의 몸이 그것이 한때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잊고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빌은 종종 편안할 때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상태에 머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주의가 내면의 진실이 아닌 현재로 향하는 순간 외부의 환상이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생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충족된 욕망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한 장면. 100개의 이미지도 10개의 시나리오도 아닌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순간이 시간 속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집을 위한 서류에 서명할 때 손에 느껴지는 조용한 펜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항상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눈빛 말이죠. 이 장면이 당신의 닻입니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헌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위해 상기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처럼요. 산만한 집중은 도착 없이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고정된 초점은 목적지를 당신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당신 앞에 있는 사실들보다 더 현실이 되었을 때 외부는 반드시 순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면에서 받아들여진 것을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측정할 때 당신은 자신의 상태의 권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창조물의 혼돈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교는 무해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세한 진동의 변화이며 다른 사람의 삶의 리듬에 당신의 조화를 조용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확신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고 내가 뒤처진 건가, 충분히 하고 있는 건가 라는 망설임으로 말합니다. 충분히 하고 있나요? 사실 모든 여정은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당신이 처한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고유한 보이지 않는 타이밍으로 전개됩니다. 다른 사람의 외부 이정표는 그들이 그곳에 이르게 한 내면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수학을 보지만 보이지 않는 성장의 계절은 보지 못합니다. 비교할 때 당신은 자신의 정원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들은 빠르게 자랍니다. 당신의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모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당신도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이 불확실하다면 당신도 불확실함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들의 외부 현실이 바람직해 보일지라도 그 뒤에 있는 에너지는 당신이 자신의 창조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네빌은 유일하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거울은 당신의 충만한 자아가 들고 있는 거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세상을 스캔하는 대신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가진 존재 상태에 주목하세요. 그 당신의 버전이 기준이 되게 하세요. 당신이 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내면 세계의 버전이 아니라 당신의 끝의 정체성에서 살게 되면 노력 없이도 당신의 욕망의 주파수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주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오직 정열만 있을 뿐입니다. 비교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충만한 자아는 이미 완전하다고 속삭입니다.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당신이 살게 될 현실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를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의 타임라인이 당신에게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현실에 자신을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미세한 갈망이 있습니다. 징후를 보고 메시지를 받고 외부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려는 끊임없는 욕구입니다. 헌신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종종 시련을 지연시키는 원인입니다. 그 신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껴지며 당신이 만들고 있는 현실은 정지 상태에 머물러 완전히 실현되지 못합니다. 뇌는 증거를 찾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에서의 움직임의 깜빡임, 우연의 일치, 누군가의 한마디, 그리고 도파민이 당신의 시스템을 가득 채웁니다.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기만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분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곧 더 많은 징후가 없다는 것은 상실처럼 느껴지고 당신은 다시 예전의 의심의 진동으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은 당신을 구현하기보다는 점검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네빌의 작업은 가정이 조용한 확신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검증을 요구하는 순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탐구자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증거가 필요 없는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표면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정원의 정적입니다. 조각가가 돌 속에 완성된 형상을 보지만 한 조각도 깎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온함입니다. 규율은 진전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진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안식에 있다. 징후에 대한 필요를 놓아줄 때 당신은 현실을 지배하는 권위 있는 존재의 권위로 들어섭니다. 더 이상 세상에 당신을 안심시키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미 당신이 주장한 진실에 따라오도록 하세요. 그 공간에서는 증거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이미 당신 안에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완전해지면 물리적인 것도 따라와야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찾지 않고 도착했는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아 개념을 변화시키면 상황은 저항 없이 재배치됩니다. 네빌은 이 진리를 여러 번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은 가지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뿌리의 가시적 표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지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뿌리, 당신의 정체성가 여전히 그것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씨앗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가지를 다듬으려 합니다. 그들은 행동을 바꾸고 기회를 쫓고 외부 조건을 조작하며 외부의 다른 배열이 내부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원인이고 그것이 변화하지 않는 한 같은 패턴이 다시 나타날 것이며 다른 형태로 꾸며질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아 개념은 마치 토양과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자랄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당신이 외부 정원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구직 중인 사람과 이미 고용되어 소중하고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주저하며 상황에 굴복하고 선택되기를 바라며 움직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이미 확보되었다고 가정하는 에너지로 움직이며 삶은 그 확신을 거의 수월하게 반영합니다. 외부 사건, 직장 제안은 그저 가지일 뿐이다. 여기 속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뿌리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마음이 과거를 떠올리기 전에 하루의 토양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원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리허설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당신의 몸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반복은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합니다. 가지가 구부러지고 잎이 변하며 한때는 쓴 열매가 당신이 뿌리에서 주장한 단맛에 맞는 열매로 대체됩니다. 끝에서부터 살면 세상은 더 이상 장애물의 집합이 아니라 완벽하게 정렬된 단계들의 살아있는 연속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건들은 여전히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충만한 상태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조각이 의미를 가집니다. 네빌은 종종 세상을 거울처럼 바라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리는 이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사할 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반영을 보려면 이미 그 진리의 진동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옛 상태에서 도전 과제는 위협으로 나타납니다. 최종 상태에서 그것들은 설계의 일부가 됩니다. 체스 마스터는 상대방이 말을 움직일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움직임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의 일환으로 봅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충만한 자아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므로 모든 겉보기의 좌절은 단지 불가피한 것을 더 가까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겉은 예측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속은 안정적이며 속이야말로 겉이 취해야 할 형태를 형성합니다.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절대적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하는 대신 당신은 선택한 현실에 맞춰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발 아래에 길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안심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한때 당신을 낙담시켰던 사건들 속에서 증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을 최종 상태의 렌즈를 통해 할 때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부 사항이 당신이 받아들인 상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동맹으로 보는 일상적인 선택을 통해 키워진 연습된 확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의 동맹이 될 때 당신의 바람을 향한 여정은 싸움처럼 느껴지기보다는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하나의 완벽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생각만으로는 새로운 현실을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감정, 즉 꾸준한 감정의 흐름이 당신의 내면적 비전과 그 외적 표현 사이의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네빌의 말, 느낌이 비결이다는 시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기초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풍요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걱정이나 결핍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모순될 것입니다. 감정적 톤은 영감의 순간에 느끼는 일시적인 흥분의 급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의 배경에서 조용히 울리는 일관된 상태입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을 때 몸이 느끼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정신의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이 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당신이 정말로 그 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날마다 그 안팎으로 드나드는 방문자인지를 알려줍니다. 악기를 조율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줄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전체 곡이 잘못된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감정적 톤은 당신이 주장하는 현실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의 음들이 불협화음으로 연주될 것입니다. 몸은 이를 완벽하게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긴장, 무거움 또는 불안함은 톤이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가벼움, 확신,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은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억지로가 아니라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합니다. 한낮에 잠깐 멈춤, 심지어 한두 번의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당신의 끝의 감정 주파수로 다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톤은 자동이 됩니다. 더 이상 소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 안에 살게 되면 외부 현실은 당신이 계속 연주해온 음악에 맞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외모의 무게가 압박을 가하며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 천천히 말하고 깊이 느껴지는 한 줄은 당신을 다시 당신의 상태의 진실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나 당신의 내면과 공명하는 어떤 신성한 문구도 우주와의 거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자아 개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구절은 수동적인 대기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가 당신에게서 그 힘을 잃는 고요함으로의 초대입니다. 고요함은 비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이 끝에 깊이 뿌리내려 외부 세계의 움직임이 더 이상 당신의 내면의 기후를 좌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손대지 못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받아들인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구가 닻이 되면 단순한 말이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마음속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속에서 진동하는 주파수로 즉시 당신을 진실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안개 속의 등대처럼 배들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빛을 발할 뿐이며 빛을 발함으로써 길을 안내합니다. 매번 그 닻으로 돌아갈 때마다
당신은 선택한 정체성을 소망이 아니라 확신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선택한 목표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한 구절을 가지고 다니며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내적으로 그것을 말했습니다. 날, 주, 그리고 달이 지나갔지만 그녀는 시간을 측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정열만을 측정했다. 그리고 변화가 왔을 때 그것은 놀라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동안 살아온 상태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다가왔다. 이것이 바로 안정장치의 힘입니다. 바람이 당신을 움직이려 할 때 창조의 자리에 머물게 해줍니다. 창조는 특정한 종류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작동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자꾸 뒤로 물러서지 않고 비전이 완성될 때까지 그 비전을 고수하려는 의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 중간에 몇 분마다 멈춰서 낯선 사람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피드백을 받는 모습을. 비전은 흩어지고 흐름은 끊기며 최종 작품은 가질 수 있었던 깊이를 결코 담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일이 나타남에서도 발생합니다. 과정을 반복적으로 중단하고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확인할 때마다 말이죠. 네빌은 종종 완성된 작업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최종 상태에 완전히 몰입하여 그 상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측정하는 것을 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외부 세계는 항상 당신이 내면에서 주장한 것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이 진행 상황 보고서를 덜 요구할수록 그것은 더 유연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창조에는 서둘러서는 안 되는 리듬이 있습니다. 씨앗은 제철에 싹을 틔우고 음악은 적절한 순간에 화음을 해결하며 붓은 이미지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마지막 터치를 찾습니다. 확인하는 것을 멈추면 보이지 않는 것이 조용히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색이 섞이고 형태가 형성되며 당신이 선택한 삶이 방해받지 않고 가시화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과정을 덜 방해할수록 그 즐거움을 더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기쁨이 완성된 그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붓질, 각 숨결, 당신과 창작물 사이에 무언의 합의 속에 살아있는 친밀함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그것을 완전하고 부인할 수 없이 눈앞에 보게 될 때 그것이 당신의 끊임없는 주의로 형체를 갖추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건들이 그들의 내면 상태를 좌우하는 것처럼 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잎처럼 반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외부 세계는 주인이 되고 자아는 단지 그에 종속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그 순서를 뒤집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원인이고 외부가 단지 결과라고 결정할 때 네빌은 당신이 작용하는 힘이라고 가르쳤으며 창조자로서 사는 것은 외관에 상관없이 끝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끝을 느끼기 전에 기다리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반응자일 때 모든 원치 않는 사건은 두려움, 결핍 또는 의심의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창조자일 때 이러한 순간들을 당신이 부여하는 의미를 기다리는 빈 형태로 봅니다. 차이는 그 일시정지에 있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에 당신은 반응하기 전에 당신이 선택한 상태를 기억합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의 일시적인 그림자 대신 이미 주장한 현실에서 느끼고 행동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입니다. 외부 세계가 반드시 그것에 굴복해야 할 만큼 당신의 정열을 확고히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변화가 상황을 반전시킨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원치 않는 소식을 듣는 사람은 공황에 휩싸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숨을 쉬고 결과가 이미 그들의 것이라는 내면의 진실을 떠올리며 그 확신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의 에너지가 변하고 종종 결과가 그들이 지닌 내면의 상태와 일치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루어진 욕망을 가정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재편성됩니다. 반응자로부터 창조자로 이동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가치 있고 풍요롭다고 느끼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그 상태들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 증거가 외부에서 오는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선택해온 존재의 불가피한 반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이 되세요. 당신 안에는 어떤 상황도 닿을 수 없고
어떤 의견도 침투할 수 없으며 어떤 두려움도 흔들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가 시작되는 고요한 중심입니다. 이곳에서 사는 것은 네빌 고다드가 말한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외부를 형성하게 하며 외부가 먼저 허락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힘의 형태입니다.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인 상태만을 반영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에서 삶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이 씨름해야 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과를 쫓거나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굴리려 하거나 조건이 변하기를 기다려서야 안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모든 외부 변화가 내면의 변화에 의해 선행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거울 속의 반사는 당신이 움직일 때만 움직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거울을 닦으면서 자신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평생 그림자를 조정하며 실체를 건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네빌은 세상이 당신의 의식이 구체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길의 전환점은 당신이 살아온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비난을 멈추고 거래를 멈추고 기다림을 멈춥니다. 대신 내면으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반영을 바꾸는 것이 그것을 비추는 이미지를 바꾸는 것만큼 간단하고도 깊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 고대의 진리를 확인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당신의 뇌와 몸이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에 대해 마치 그것이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은 신경 경로를 재배선하고 신경계를 훈련시키며 주변의 필드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들, 호르몬들, 그리고 당신의 화학작용이 당신이 연습하고 있는 현실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새로운 상태를 너무 잘 배워서 그것이 당신의 기준선, 기본값이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당신이 보내는 신호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외부 세계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이 간헐적인 믿음의 폭발 뒤에 긴 의심의 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감정의 일관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며 몸이 더 이상 그것이 없었던 때의 감정을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감정이 익숙해지고 충만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예전 상태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당신은 매니페스테이션이 불가피해지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은 것입니다. 흙에 묻힌 씨앗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씨앗이 갈라진다. 뿌리가 아래로 뻗기 시작한다. 줄기가 빛을 향해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흙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생명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파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씨앗은 안심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과정을 신뢰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본성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도 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한 상태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그것을 가시화할 조건들을 이미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모든 세부 사항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사항들이 정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점검하는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은 그 주장에 안주하며 그 안주함 덕분에 주장은 성장할 공간을 갖는다.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자는 외부 세계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명확히 보지만 최종 상태의 렌즈를 통해 봅니다. 지연은 부정이 아니다. 그것은 안무의 일부다. 예상치 못한 전환은 좌절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직접적인 길로의 방향 전환이다. 이 관점은 정신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욕망이 충족될 때 자연스럽게 오는 시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흐름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위치를 유지하면 조류가 당신이 이미 가기로 결정한 곳으로 정확히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지치게 하는 종류의 훈련은 아닙니다.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감각이 반응하도록 유혹할 때 끝의 감정을 기억하는 것. 옛 자아가 다시 나타나려 할 때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현실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매번 이 기억으로 돌아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다리를 강화합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이 진리를 타협 없이 살아보시길 초대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이 선택한 상태로 들어가세요. 전화기를 만지기 전에, 누구와도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날인지 말할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요. 당신의 말, 제스처, 결정이 이미 받아들인 현실에 의해 형성되도록 하세요. 도전이 닥칠 때 그것들을 방해가 아니라 전개 과정의 일부로 보세요. 침묵이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신뢰를 확증하게 하고 의심을 자아내지 않게 하세요. 증거가 있을 때는 감사히 받아들이되 그것에 의존하여 당신의 정열을 유지하지 마세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강요하거나 느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아직 당신 주위에서 재편성되고 있는 동안에도 충만함의 감정을 당신의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원인이고 외부 세계가 결과라는 확신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기 전에 메아리가 울리기를 간청하지 않듯이 당신은 자신 안에서 변화를 말하기 전에 외부가 변하기를 간청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의 힘은 외관에 현혹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가 창조의 가장 느린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며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감 있으며 움켜잡지 않고도 활동적입니다. 그들은 삶에 완전히 몰두하면서도 욕망을 형체로 만드는 방식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한 역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역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습니다. 시간의 포갑에서 자유롭고 의심의 끌림에서 자유롭고 이미 완벽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통제할 필요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위치를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휴식처로서 유지할 수 있다면 현실이 놀라운 속도로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완전히 소유의 상태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과 맞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지식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에서 오는 조용한 권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눈을 감을 때 당신의 이루어진 소망의 감정이 마치 항상 여기 있었던 것처럼 당신 안에 스며들게 하세요. 보세요. 느껴봐. 당신의 숨결 속에, 심장 박동 속에, 몸이 쉬는 방식 속에 그것이 살게 하세요. 그리고 깨어날 때 그것을 찾으러 가지 마세요.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 일어나세요. 그 자세를 생각, 감정, 행동으로 유지하고 세상이 그곳에서 당신을 맞이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자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믿기 위해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고 그 증거는 당신의 상태의 자연스러운 메아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 속에서 당신은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진실의 불가피한 결과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